think something new under the sun. You can't take back them things you already done. 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2021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2021년 이 부동산 시장에 불었던 부동산 저금리 유동성으로 인한 이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설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곳 영종에도 집값 상승 바람이 불면서 변곡점이 좀 있었어요. 뭐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매매가도 거진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올라가고, 뭐 예전에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던 이 영종도 미분양이 다 회수될 만큼 그만큼 부동산의 훈풍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강하게 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작년 2020년 12월에 이제 연육교 물량장 착공을 시작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22일에 있었죠. 본공사 착공식도 또 있었고요. 2020년도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집값이 상승한 만큼 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부동산 전반적인 부분들이 많이 손바뀜이 되면서 각종 세금 관련한 부분들도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중개사들 그리고 세무사분들도 굉장한 혼란을 겪을 정도로 많은 법제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뭐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다주택자를 올가매는 이제 규제 정책들이 많았고, 그리고 2020년 5월 달부터 시작됐던 이제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을 통한 이제 전세가 상승과 임대가 전반적인 부분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집값을 큰 폭으로 좀 띄운 영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지고 보자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이번 부동산 상승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금리 유동성과 수도권 전반에 걸친 자산가치 상승이 영종도 자체의 호재만으로 이제 이끌어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라와 송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뒤이어 영종국제도시도 집값 상승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부동산 전망을 많이 이제 문의를 해주세요.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게 이제 파트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우려는 사실은 많이 없어요. 뭐 물론 집값이 상승할 요인도 많이 없지만 내년 2022년 9월부터 임대 세입자들의 어떤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고, 또 영종 입장에서는 또 그때 입주 물량이 또 같이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을 예측하는 관점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어긋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부동산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심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느 정도 상승할 때도 상승할 요인의 어떤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추격 매수가 들어가면서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집값 하락기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다가와야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은 결정이 되는 거지만 그 시장 가격이 뒷받침되려면 수요의 심리작용이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심리가 내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매수 수요 심리가 굉장히 높았던 한 해였고, 언론이나 부동산 전문 매체 같은 경우에서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봐요. 물론 저도 부동산 현업에 있지만 부동산 분들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2021년도에 정말 많은 거래를 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마 현직에 계신 분들도 2021년도는 아마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시장의 흐름이었다. 그리고 많은 공부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요번에 2021년도에 깨달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분들이 2022년도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미국의 이제 긴축 전환이라든가 그에 따른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금융권의 금리 영향이 내년 시장 판도를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도 기준금리가 1%포인트까지 올라가고 내년 상반기 1월 달부터 또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금융채 같은 경우도 빠르게 지금 증가 속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 이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가 같은 경우도 유가가 계속해서 불안한 과정에서 물가는 계속해서 튈 수밖에 는 없거든요. 10년 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6%가 지금 올랐고,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약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이제 단축하고 본격적인 긴축에 들어간다면 빠르면 3월, 늦어도 6월 안에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미국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한국이 이제 가계부채가 GDP 대비 이제 100%가 넘어가다 보니까 빠르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보다는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뭐 이번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은 EU 국가들 역시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경제적인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뭐 부동산은 뒷전입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그에 걸맞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경제 상황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2022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2023년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 급격하게 올라간 부동산 자산 가치의 어떤 큰 변곡점이 되는 시점도 2023년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지 아니면은 떨어질지, 자, 금리의 영향이 더 심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에 도는 수요 유동성이 더 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싸움인데, 그에 따른 어떤 시장의 흐름과 변화는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쉽사리 전망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예전처럼 2020년도, 2021년도의 큰 상승기만큼 이제는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저금리가 또다시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이에 걸맞는 대공황이 오지 않는 한, 지금 현재 기조로 봤을 때는 금리를 쉽사리 예전처럼 저금리를 유지할 여력도 없고요. 전 세계 글로벌 추세가 이제 물가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이 뒤따라 가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텐데, 이제 환율 방어라든가 미국이 이제 긴축을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도 그에 걸맞게 따라갈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전화가 와요.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몇몇 중에 보면은 어떤 단지 금매 나왔나요? 벌써부터 이렇게 시장의 어떤 심리는 금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 있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서울이나 지금 GTX 바람이 일었던 지역들 위주로 KB 지표나 한국부동산원의 지표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지금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하락할 때는 어느 정도 일부분 올라간 만큼 올라간 호가에서 시장가로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도 어느 정도 시장가에서 급격하게 하락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바로 급매물이 나올 정도의 어떤 시장 흐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준금리도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의 추이로 봤을 때 이제 1월 달에 금리 인상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이제 시장의 수요분들은 지금보다도 더 위축될 것이고, 그 영향이 2023년도의 입주 물량과 함께 수도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간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11월 달, 12월 달만큼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찾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매수 문의가 온다면 대부분들은 이제 가격이 내려간 그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매수를 하겠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분양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캐치할 수가 있고, 지금 3차, 4차 사전 청약이나 영종도 입장에서는 이제 분양 물량도 스트레이트로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제 분양 수요로 많이 전환돼 있고, 하방 방어 차원에서 일단은 지금의 추격 매수보다는
분양 수요로 전환을 해서 분양을 받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분양을 했던 게 이제 4억 초반대, 지금 시장가하고는 대략적으로 약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분양 수요로 전환돼 있는 상황이고, 외부에서 영종도를 이제 대부분 실수요분들은 많이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이제 갭을 활용한 투자자분들이나 어떤 토지 수요, 그다음에 상가 수요들이 많고, 아파트 수요 같은 경우는 전세가는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정체된 구간이 약 한 6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6개월 정도 정체가 되면서 전세가도 일부 빠졌습니다. 이제 SK 1차가 전세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400건 넘게 이제 매물이 나왔죠. 이제 반도도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서 영종하늘도시 전반적인 전세 시장에서도 뭐 물론 전세 수요도 많이 없었었고 매물도 일부 좀 쌓이는 부분이 있고, 투자 수요 눈높이에서 봤을 때 갭의 레인지가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수요 유입도 좀 적어지는 추세라고 보여져요. 자, 오늘 이렇게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방송, 2022년도에 또 새롭게 만나볼 텐데, 이런 영상을 저 입장에서도 자주 만들고 싶어요. 이게 허심탄회하게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사실 방석TV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방송이 나가면 그 다음날 전화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주간 브리핑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왜 우리 단지는 좋게 얘기를 안 해주냐, 왜 우리 단지는 한마디라도 더 해달라, 좀 더 어떤 분들은 막 음료수 사갖고 오셔가지고 방송하실 때 저희 단지 좀 집값 올라가게 좀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욕도 많이 먹었었고요. 원래 방구석TV의 취지로 간다면 저는 되게 날카롭게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 역시도 부동산을 운영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저를 믿고 일해주고 있는 저희 식구들, 저희 사무실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겁이 나요. 겁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처음에 초창기 때 방석TV를 보셨던 분들,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보셨을 때는 좀 많이 좀 밍밍하다, 너무 할 말을 못하진 않는가, 뭐 저희 지인분들은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 많이 해요. 너무 부드러워졌다 방송이. 저도 그 부분을 모르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현업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좀 질타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뭐 다양한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그게 저는 이 단지를 보고 얘기했고 저 단지를 보고 얘기했는데 다른 단지에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이제는 업로드하는 그 영상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매물도 많이 올릴 겁니다. 매물도 많이 올릴 거고, 주간 브리핑은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요. 이제는 좀 아무리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좀 그런 부담감을 좀 떨쳐내고 소신 있는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앞으로 2021년도 저희 방구석TV를 많이 시청해 주신 분들, 많지는 않지만,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영종국제도시의 지역에서 방송을 하는 유튜버잖아요. 그래도 저는 지금의 어떤 구독자 수나 지금 이렇게 저희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한 해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는 마지막 방송이 되고요. 2022년도부터 날카로운 분석을 하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말을 줄이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